자,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요. 여야의 농객들이 등장하는 코너 맞수 1대1 토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맞수 1대1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화면 오른쪽에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 왼쪽에는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두 분 인사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두 분 아침 저녁으로 자주 보신다는 소문이 뭐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토론 프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고요. 오늘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민주당에 예. 장경태, 김남국 이런 분들 보다가 오. 전용기 의원이랑 토론하니까 예. 훨씬 낫습니다. 갑자기 지금 네, 말이 통해요 그래도. 네. 그러면 말이 통한다고 하면은 저는 수박으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 사실 당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깔 건 까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이 굉장히 열띤 그리고 날이 선 토론이지만 굉장히 점잖고 예절 지켜가면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토론 들어가기 전에 규칙을 좀 알려드리죠. 뭐 매일 같은 규칙인데요. 발언 시간은 각각 하실 때마다 1분 30초 드리고요. 발언 시간 10초가 남으면 초침이 아주 큼지막하게 똑딱똑딱 울릴 겁니다. 그럼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에 지금 스탑 팻말을 하나씩 드렸거든요. 상대방 말을 듣다가 이 정도면 내가 좀 끼어들어야겠다. 말 좀 끊어야겠다는 기회를 딱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껴두셨다가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맞수 1대1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우선 오늘 두 가지 쟁점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좀 나갈 텐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요즘에 여야 발언들이요. 약간 선을 넘었다는 얘기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여야 뭐 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건 누가 너무한가.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오늘 요걸 좀 하나씩 짚어보겠는데 우선 첫 번째 좀 알려드릴 발언은 이 야당에서 나온 발언들이 있어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야당에서 최근에 나온 발언인데 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오염수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임종성 의원 나와 계시죠? 여기 보면 X 먹을지언정 오염수 먹을 수 없다. 이 X 이게요. 이게 소위 말해서 조금 이렇게 속되게 하는 표현인데 약간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앞서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 쿠데타 발언. 이게 발칵했죠. 이 두 가지 좀 발언이 최근에 좀 야당 쪽에서 나온 발언 논란이 좀 됐습니다. 우선 이 얘기 좀 해보죠. 장해찬 최고위원. 이 두 가지 발언이에요. 근데 일단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 할 거 없이 정치가 이렇게 격이 떨어져야 되겠느냐라는 참담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실 저도 날석에 야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이 촌철 살인을 시도하고자 노력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유라던가 또는 여야의 상대 상황을 가지고 이 아픈 구석을 꼬집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그냥 단어 자체가 상스러워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임종성 의원이 쓴 저 X라는 X를 차라리 배설물을 뜻하는 그런 단어라던가 배설물 또 국민의 선택을 받은 또 역사상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서 쿠데타를 했다고 쓰는 것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 비꼬기나 뭐 촌철살인의 비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표현 자체가 상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아마 나중에 여당의 강도 높은 비판 표현에 대한 이 이야기도 나올 텐데 전 차이는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이렇게 센 표현으로 이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했을 때 분명한 것은 국민 또한 이 야당의 막말에 피해를 입습니다. 오염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동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지금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민과 수산업자,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저 쿠데타라는 표현은 대통령을 선출한 1,6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셈이죠. 근데 반면 우리 여당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막말에 대한 대응 기조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야당 정치인들이지 국민들은 아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막 쏟아내셨어요 지금요. 예, 말씀하시죠. 뭐 누가 더 상스러운지는 나중에 우리 여당의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가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임종성 의원님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지언정 X를 먹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저는 맞는 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맞는 말을 했냐면 사실 속된 말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에 꾸정물만 튀어도 우리는 그 물을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물에도 정말 안 좋은 뭐 그렇게 안 좋지도 않습니다. 흙탕물만 튀어도 이 물은 먹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방사능 오염수라는 위험한 물질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물을 먹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당장에 먹으라면 안 먹겠죠. 그러나 오염수를 통해서 해양이 오염될 것이고 해양이 오염되면 결국에는 또 땅도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국민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 존재가 뭐 태평양을 돌던 어디를 돌던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죠.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못하게끔 일본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뭐 X를 먹었죠.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라고 했던 말은 저는 맞는 말 같고요. 할 만한 소리를 한 거다. 그렇죠. 할 만한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다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단어보다 어떠한 맥락인지를 한번 보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락을 봐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맥락이야 뭐 정치인들이 다 봐달라고 하는 건데 저는 맥락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그 배설물 지칭하는 단어라던가 이런 단어의 최소한의 품격, 언어의 품격 저도 뭐 방송 오래 했습니다만 제가 이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 그렇게 비판하고 민주당 많이 비판해도 방심위에 한 번도 불려가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하는 건 좋지만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종성 의원 같은 분들 여기 나와서 저 발언하면 여야 상관없이 바로 방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방송 패널들도 시사평론가들도 우리가 세게 상대 진영을 비판하면서도 방심이 안 가는 정도의 선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발언 수위에 대한 자정작용이 그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게 붙되 국민들이 이 싸움을 보고 눈살 찌푸리는 지경까지는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거야라고 관심을 환기시키는 논쟁이 되어야지. 아예 모르겠고 이거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정치 혐오성 결론을 낳는다면 여든 야든 국민들께 참 죄송스러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윤기 의원도 혹시 저런 오염수 반대 이런 어떤 행사라든가 자리가 있으면은 차라리 X를 먹겠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으세요? 사실 X를 먹겠다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사실 저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사실 이 강력한 발언도 왜 나왔나 맥락을 보면 사실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하면 이것은 여야의 쟁점거리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것은 국민과 생명과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막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일본의 편에 서서 이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이것은 안정성이 담보되면 방류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수 있는 물에도 조그만 더러운 오염 물질이 들어간다면 안 먹는 이 판국에 지금 이렇게 오염수를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계시니 당장에 이 X가 오히려 더 깨끗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못할 말 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당이 왜 이렇게 안전하다고 자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과 도쿄전력은 사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때부터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본인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번 오염수뿐만 아니고 후쿠시마산 농산물도 안전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먹어서 응원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국민들도 후쿠시마산 이런 농산물들이 안전하다고 속이고 있고 이걸 더불어서 세계 사람들한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정부 여당이 동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지점은 명확하게 비판해야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비판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 넘은 표현 얘기가 다 오염수 얘기가 살짝 왔거든요. 요거 장해찬 최고위원 의견 주시죠. 일단 저는 좀 아쉬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전용기 의원님과 다른 방송에서 토론할 때도 저희 당 의원들이 그 수조물 드신 거 저는 그건 좀 국민 공감대 안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선동과 맞서 싸우면서도 국민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할 말은 했는데 우리 전 의원님도 반대하지만 그런 배설물 이런 표현은 안 써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지금 좋을까. 스탑 편발 쓰셨어요. 아쉬워요. 말씀하세요. 아쉽다라고 해주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비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당의 지도부가 지금 나중에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겠지만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직 분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을 비판하고 기승전 야당을 비판해서 지금 그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먼저 비판하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X는 먹을 수 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쿠데타라는 표현은
조금 그건 좀 과해 보이기도 그건 한다. 좀 너무 갔다. 요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좀 발언하다 마셨는데 한 30초 남았는데 네. 발언 다 끊기셨어요. 마저 하세요. 아무튼 뭐 쿠데타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해 주셔서 그래, 또, 바로 인정하시는데, 감사한 이거는? 것 같고요. 오. 이렇게 또 서로 간의 합의점을 좀 찾아가야죠. 100%는 예. 아니더라도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IAEA 검증이 통과되면 그리고 거기에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는 입장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2021년 9월에 우리가 IAEA 의장이 되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 IAEA를 못 믿겠다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가 그 부분도 좀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야당에서 나왔던 비판 발언인데 표현이 조금 선을 넘었다는 지적받는 발언, 이 얘기를 가지고 했거든요. 자, 다음은요. 여당에서 나온 발언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민주당 마약에 도취됐다.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서 지금 이미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 최근에 어떤 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법안 통과 뭐 이런 거와 좀 관련된 발언을 근데 여기서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아니 지금 우리 당을 마약에 도취됐다고요? 뭐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지금 윤리에 제소하겠다 민주당이 지금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죠. 자, 이 얘기는요. 우선 전용기 의원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김기현 여당의 대표님의 발언을 보고 분명한 비판을 이어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여당의 대표입니다. 대통령과 대화가 되는 사람 여당 대표 아닙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 그렇게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와 대통령실이 통합이 되려면 여당의 대표가 당연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고 있으면서 기승전 야당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여당의 대표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단어가 상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에 나왔는데 한번 보면 15년 전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 모습 그대로다라는 이야기를 사이비 종교 신봉자. 그렇죠. 오늘 최고위에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정신이 이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돼 눈앞에 이익만 급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죠. 사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당의 대표께서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실제로 IAEA가 내일 보고서가 나올 텐데 여기에 만약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단 한 차례도 언급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여당의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당연하게 이것은 반대해야 되는 입장을 표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눈앞에 두고 지속적으로 이런 상스러운 단어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여당의 대표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채구 의원. 여기서 김기현 대표 그리고 저도 오늘 마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마약이 뜻하는 것은 바로 음모론입니다. 근데 이 음모론이 광우병 사태 때도 등장을 해서 임종성 의원이 지금은 뭐 X를 먹겠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청산가리 먹겠다. 이런 과격한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서 잘 먹고 있잖아요. 또 결정적인 장면은 사드 전자파 괴담인데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막 빨간색 가발, 노란색 가발 쓰고 전자파 튀겨질까 겁난다 이렇게 춤추는 영상들. 그거 방송에서 틀면요. 같이 앉아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부끄러워서 다 눈을 내리깔아요. 이제는. 근데 영향평가해 보니까 기준치의 500분의 1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철마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과학적 검증이나 데이터가 아니라 음모론에 의존하는 행태를 저희가 마약이라는 단어 비유로 표현을 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 음모론과 선동의 정치를 끊고 뭐 내일이나 모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야가 손잡고 이 IAEA의 검증 보고서가 제대로 나온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문제점이 있고 미비점이 있다면 함께 목소리 내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왜 대화 못하겠습니까? 저희도 IAEA가 어떤 결과 낼지 모르고 이걸 무조건 수용할 뜻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검증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지 이 정부에서 그 누구보다 깐깐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중국에서나 쓰는 핵 폐수라는 단어를 쓰고 막 이렇게 공포심을 자극하는 게 그 빨간 가발 쓰고 사드 전자파송 부르면서 춤출 때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좀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성하자는 뜻이죠. 자, 일단 이 표현 약간 뭔가 좀 도를 넘은 거 아니야. 여야에서 각각 나왔거든요. 그 내기와 오염수 문제가 막 섞여서 지금 두 분 토론 벌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뭐 각각 이제 말씀들 약간 좀 품격, 뭐 좀 격을 지키자 막 이런 내용까지 나오셨는데 요 주제 첫 번째 쟁점도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제도 있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갈 수 있는데 쟁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통일부의 역할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통일부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 뭐 기능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한쪽에서는 자 지금 통일부 달라질 때가 왔다.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다 반대쪽에서는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없애세요 통일부를.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반응들이 맞서고 있는데요. 지금 여권과 야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건 전용기 의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했어요. 뭔가 좀 달라질 때가 됐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저 말씀을 김은혜 수석이 정하면서도 본인도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우리 한반도를 전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통일부는 설사 정부에서 굉장한 강경 대책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대화로 풀어나가고 실제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실제로 나중에 나아가서 통일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역할이 통일부에 있는데 이 통일부를 전체적으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통일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은혜 수석이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북한에는 대남 선전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극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고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부가 있는데. 선전부죠. 선전부. 그렇죠. 근데 통일부가 저런 역할을 다 빼고 지금 뭐 북한에 뭔가를 선전하겠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그 조직과 비슷해지는 거죠. 대북 선전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비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런 부서를 만들고 선전하는 데만 몰두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이거 이성적인 곳은 저는 남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 깨겠다라는 심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저는 통일부의 역할 확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냥 김정은 정권의 선의에 기댄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통일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감을 해야 이 통일이 가까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제적인 교류 역할도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제가 탈북자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의 책을 보면 여전히 그 북한의 평양 밖 주민들의 인권 문제, 정치 수용소에 갇힌 분들 정말 말도 안 되게 인권이 유린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록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들을 누가 지켜줍니까? 물론 북한 정권에서는 인권 문제 거론하는 거 기분 나빠하겠죠. 하지만 당장의 관계가 약간 경색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는 좀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압박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한반도 북쪽에 있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그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나 북한에서 고통받는 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항상 대북 인권 보고서 이런 거 안 쓰고 누락하고 대북 결의안 유엔에서 투표 안 했거든요. 이런 방식의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통일과 통일 이후까지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시도해보자고 할 때 좀 지켜봐주는 시간 두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각각 두 분께 1분 30초 원래 드리는데 30초씩만 드릴게요. 지금 장해찬 최고의 말씀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너무 대화 위주로 북한의 대화 위주로 치중한 거 아니야. 이제는 북한을 좀 압박할 필요도 통일부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해찬 최고가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 되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도 당하고 민주적으로 풀 수 있는 거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런 곳이 못 됩니다. 북한은 아무리 김정은 체제가 잘못하더라도 본인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거리로 나설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이 인권 보고서를 발부하거나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압박하는 게 과연 먹혀 들어갈까요? 저는 그 정도로 안 되는 조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만큼이라도 이성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채고 너무 냉정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도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강제 수용하는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 민주당과 전 의원님 인식이 좀 냉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북한이 정상 국가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전에도 그래왔고 그러니까 당장의 큰 변화는 없겠지만 우리가 북한의 인권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대하고 압박하고 국제적인 공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그 노력도 이제는 통일부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쟁점 갖고 두 분 토론해 보셨는데요. 사실 첫 번째 주제가 여야의 선 넘은 비판과 표현들, 그다음에 하나가 통일부의 역할인데요. 오늘 두 분 시청자 보셨겠지만요.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다들 하셨어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깊은 내용 좀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우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맞수 1대1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